제가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왔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고민이 요즘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석사랑 박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이후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이 되게 조급하게 느껴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데 길게 보면 인생에서 1년,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살 때는 그거를 답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왜 글을 써보면은 첫 문장을 써놓고 보니까 첫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는 이 문장, 두 번째는 이 문장, 세 번째는 이 문장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를 졸업한 이제 졸업생들이 저널리스트가 30년 리유니언을 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서 글로 썼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그 누구의 인생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더라.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계획적이었던 모든 걸 계획을 세웠던 그 친구의 삶조차도 그 친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저는 그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예를 들면 30이다. 이때 공부를 시작하면 뭐 37에 끝난다. 그러면 33에서 37 사이에 그냥 그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일상의 경험들을 하고 성공 경험도 하고 실패 경험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닥쳐서 쌓이게 되면 묘하게 해답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삶을 구체적으로 쌓이기 전에는 내 손을 더럽혀 가면서 쌓이기 전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한데 막상 뛰어들어서 살게 되면 하루하루의 목표가 생기고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가 생기니까 살아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은 되게 복잡하게 굴러간다. 이 모든 과정에는 나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고 내 인생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길로 바뀌기도 하고요. 내가 아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내가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아닌 요인들에 나를 좀 맡겨보는 생각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정답인 것처럼 처음부터 생각하면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어떤 지혜나 솔루션이 본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걸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지금은 너무 우리 그 젊은 세대가 내 안에서 분명한 게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세상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모두가 대학만을 바라보고 대학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었는데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갈 길을 잃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저의 엔드 골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목적지를 정하는 게 인생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이야기가 12월 31일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날이다. 12월 31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할 때 쾌감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12월 31일이 되면 새해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일출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새해 결심 막 적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 시간에 공부해라.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자를 안 하고 전자만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서 무엇을 경험할 거고 어떤 의미를 실현할 거고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 성공 경험에 집어넣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시간상 늦고 그다음에 성취를 못 이룬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나름대로 나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바깥에 분명하게 있고 나는 그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나면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영어로 interest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런 거는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을 계속하면서 재미와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해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포기를 많이 하면 진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발견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싫지만 않으면 그 일을 조금 오래 붙들고 해보게 되면 거기서 재미가 좀 발견되지 않을까. 그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 세 개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면 그게 잘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요새 금융치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좋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돈이 많이 돼. 그러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돈 되는 거를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더 우월하니까 그걸 택해야만 된다라는 강박적인 생각은 버리고 본인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다 보면 나머지 두 개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좋아하는 거가 개발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조금은 인내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아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이런 거지 좋아하는 거에 더 집중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에는 시간을 좀 덜 쓰는 직접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진짜